현재 러시아 침공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데 이러한 전망을 러시아가 뒤집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북한까지 동원되고 있다는 상상하기 어려운 정황이 실제 등장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런데 막상 북한이 매우 난색을 표하며 상황이 매우 복잡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현재 러시아 전쟁과 등장하는 북한군 합류설과 북한의 입장 등 복잡한 현 상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미 국방부가 잘하면 10일 내로 전쟁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한 바 있었는데 이것은 몇 가지의 조건이 만족해야 하는 것으로 특히 러시아 군 보급이 현재와 같다는 것에 기초합니다. 즉 러시아는 군 보급이 사실상 엉망이라 병사들이 혹독한 추위에 동사의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황은 물론 식량 부족으로 배고픔까지 더해졌으며 결정적으로 자신들의 친구와 친척 등이 우크라이나인들이 많아서 매우 큰 사기 저하가 있어 사실상 전쟁을 포기하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게 그러한 이유입니다. 게다가 매우 결정적으로 러시아 전력이 압도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우세를 보이는 상황도 아닌 것이죠.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숫자면에서 러시아 공군이 훨씬 우월하나 왜 제공권을 제어하지 못했나 보도가 또 나왔는데 우크라이나 공군 대변인 유리 이나트는 이에 관해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보다 공군 숫자가 5배는 적지만 항상 지상병이 상주하고 있고 땅에서 대공미사일을 발사해 항공기를 위협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즉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공에 진입하는 순간에 방공 시스템에 잡혀 격추가 자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투기들은 주로 러시아 전투기를 방공망 안으로 유인하는 게 주 업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것이 매우 놀라운 것은 아직 공군에서는 서방으로부터 추가 보급이 없었다는 점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이 거듭 서방에 공군 보충을 요청했고 나토에는 우크라이나를 비행금지 구역으로 해달라고 했지만 모두 거부당했으며 슬로바키아와 폴란드에서 미그 29 전투기가 들어오기로 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자신들의 힘으로만 막는 것입니다. 이렇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공군만으로도 당하며 고전하자 이제 고성능 미사일에 손을 대는 모습이 등장했으며 오데사를 공격하기 위해 1000km 밖에 떨어져 있는 카스피해의 함대까지 포격에 동원한 모습입니다. 이제 러시아는 함정을 우크라이나 남부에 집결시켜 주요 도시에 함포 사격을 시작하는 모습인 것이죠. 하지만 미 국방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러시아의 전투력이 침공 후 처음으로 90% 이하로 떨어졌으며 이는 러시아의 병력 손실이 상당함이 반영된 것으로 러시아는 여전히 매우 고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위성사진에는 러시아 헤르손 공항 인근에서 러시아 헬기가 철수하는 정황도 담긴 모습이 나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남부에서는 마리우폴을 비롯해 유리한 국면을 이끌어간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만 막상 남부에서조차 러시아의 군사작전이 크게 차질을 빚고 있는 징후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러시아는 이제 세계 제2위의 군사대국이란 자존심을 굽히고 외부 세력에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우선 현재 상황에 러시아의 보급을 가장 크게 책임져 줄 수 있는 국가는 바로 중국입니다. 현역 예비역 포함 약 300만 명의 병사와 그것을 공급하는 보급 체계가 갖춰져 있는 중국은 러시아의 최우방인데 러시아는 드론과 첨단 미사일, 오랜 기간 보전 지속 가능한 전투 식량을 중국 측에 즉각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중국의 보급은 러시아가 애를 먹고 있는 공중전과 기갑부대 등을 크게 보강할 수 있는 드론 부대이며 생각보다 명중률이 떨어진다는 평을 받은 러시아 미사일을 중국제 정밀 미사일로 바꾼다면 천군만마를 얻게 됩니다. 물론 중국 전투자원들이 이와 같은 큰 전쟁에서 제대로 검증받은 점이 없다는 것이 큰 약점이긴 합니다만 미 국무부는 말 그대로 러시아가 간절하게 중국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절대 이 상황을 그대로 좌시하지 않고 중국의 각종 제재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그 리스트는 국무부에서 공개하진 않았습니다만 중국 정부는 미국의 제재 리스트를 받고 크게 놀란 걸로 보입니다. 왕이 부장은 3월 초만 해도 러시아의 최고 우방은 중국이며 중국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향을 비췄으나 최근 파키스탄에 방문한 자리에서 그는 전쟁에 반대한다 라면서 태세 전환을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즉 이는 중국의 러시아 전쟁 지원이 사실상 매우 곤란하거나 어려워졌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도 지금 위태위태한데 미국이 맘먹고 금융제재에 들어가는 것은 중국도 원하는 바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러시아 외무장관인 세르게이 라브로프가 모스크바에서 베이징행 비행기를 타고 출발했는데 거의 중국에 다 와서 시베리아 상공에서 중국에 무슨 연락을 받았는지 비행기를 회항하고 돌아갔습니다. 러시아는 뜻밖의 중국으로부터 군사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게 현 시점에서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파악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러시아는 되는 대로 기존의 병참기지였던 벨라루스를 적극 활용하는 단계로 갑니다. CNN은 나토의 고위급 당국자 인터뷰에서 벨라루스는 우크라이나에 참전을 위한 준비를 이미 하고 있으며 빠르면 금주 내 혹은 다음 주 정도에 우크라이나에 부대가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벨라루스는 매우 곤란해한다는 의견도 나오는데 러시아에 병참을 내주고 함께 군사훈련까지는 했지만 정작 전쟁 이후에 닥쳐올 시련이 매우 클 것이 자명하기에 벨라루스 내부에서 반대 세력도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현재 찬밥 더운 밥 가릴 때도 아니고 매우 급하다 보니 벨라루스군도 동원한다는 것이죠. 러시아가 진짜 급해 보이는 것은 그 와중에 크렘린궁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5가지의 협의안을 우크라이나에 보냈고 협의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존의 우크라이나가 대부분 협의안을 거절하는 가운데 시간이 흐르며 러시아 병력이 크게 고통을 당하자 러시아는 온갖 카드를 몽땅 동원하면서 이 전쟁을 빠르게 러시아 체면도 살리고 승리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가장 믿기 힘든 정황이 나왔는데 바로 러시아가 북한군 동원을 원한다는 움직임입니다. 우선 영국의 데일리 메일은 우크라이나 정보 관계 당국이 러시아에 관한 감청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가 러시아가 북한에서 군 병력을 비롯한 각종 군사 지원을 요청했다는 정보가 입수되었다고 밝힌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기밀 정보 감청이 루머이며 믿을 수 없는 가짜 뉴스가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그러나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는 통신망이 매우 허술하고 심지어 전장에서도 제대로 통신 장비가 작동하지 않아서 일반 핸드폰으로 군사작전을 명령하는 등 여러 전선에서 엉망진창으로 전쟁을 진행하는 게 밝혀진 바 있습니다. 전쟁에서 모든 통신은 반드시 암호화되어야 하지만 사실상 많은 부분에서 감청되고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북한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 자체도 전혀 뜻밖인데 조작이라고 하기엔 최근 정황도 매우 잘 맞아 들어갑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2일 러시아 외무차관인 이고르 모르골로프는 러시아의 북한 대사를 만났다고 합니다. 북한은 실제 러시아의 강력한 동맹이기도 하면서 유엔에서 러시아 제재에 반대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유엔에서 북한과 같이 반대하던 시리아도 4만 용병을 러시아에 투입한다고 했으니 탄력을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러시아는 이제 영끌을 하다가 가장 마지막 단계인 북한까지 손을 뻗치게 된 상황인 것인데요. 이를 통해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국가 연합군이 탄생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할지 여부가 주목되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은 최근까지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탄두를 소지하고 있어 매우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북한이 러시아의 병력 혹은 군사지원 요청에 대해 응답할지 이 자체가 매우 궁금해지는데요. 하지만 이에 관해 군사 관계자들이나 다양한 채널에서는 북한의 지원이 매우 어려운 점 2가지를 거론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미국의 제재를 심각하게 받는 국가로 더 이상의 제재를 두려워합니다. 미국은 북한의 돈줄을 오랜 기간 묶어놨으며 사실상 북한은 해외로부터 돈줄이 거의 차단됐습니다. 미국은 북한과 거래를 몰래 했던 중국 기업까지 이 잡듯 잡아내 계좌를 동결시켜버리는 조치를 이어갔습니다. 이 가운데 북한이 러시아에 군사 지원을 한다면 북한은 돌이킬 수 없는 제재의 수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은 중국까지 틀어막을 정도로 러시아에 대한 지원을 역대급으로 강하게 막고 있는 상황이기에 달러에 대해 누구보다 목말라하는 북한이 쉽게 러시아에게 응답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예상입니다. 현재 푸틴의 8천억짜리 호화 보트를 비롯 푸틴 명의가 아닌 유령 회사까지 모두 뒤전에 압류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험난한 분위기에서는 북한도 쉽게 나서기가 절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면입니다. 두 번째는 만약 북한이 러시아를 군사 지원했을 때 북한의 군사력이 노출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는 중국 역시 고민했던 바인데 군사 지원을 했다가 자신의 군사 자원에 대한 평가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역시 중국의 지원을 막고는 있지만 만약 중국 무기가 전쟁에 쓰인다면 이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할 것입니다. 군사 무기가 성능이 좋으면 좋은 대로 노출되는 것이고 매우 낙후되면 낙후되는 대로 정보가 노출됩니다. 특히 북한은 6.25 사변 이후에 제대로 전쟁에서 그들의 무기를 노출하고 싸운 적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베일에 쌓여있던 북한의 군 정보가 노출이 되면 북한 입장에선 가장 꺼려하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현재 북한의 군사 무기들은 매우 낙후되어 있고 전투기의 경우 4세대 미그 29를 빼고는 하나도 없으며 대부분은 소련 시대의 낡은 전투기를 운용 중으로 이러한 정보가 노출되길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북한군이 참전하더라도 러시아에서 보급을 비롯 새로운 무기도 익혀야 하는 문제점이 따르며 북한군 자체의 보급은 오히려 러시아보다도 못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겠냐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은 코로나 이후에 2차례 올림픽을 모두 포기할 정도로 외부와의 접촉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코로나가 생기면 열악한 시설로 인해서 전 국민이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 러시아가 병력을 원한다고 해서 북한군을 대거 외부에 내보내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이번 전쟁에서 북한의 참전은 불가능하나 다만 이런 러시아의 움직임은 주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북한의 도움을 요청할 정도로 다급하고 절실하며 이러다가 그릇된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크렘린궁의 페스코프 대변인은 CNN 측에서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겠는가 라고 물어봤는데 그는 yes, no 라고 확답하지는 않았지만 국가 안보 개념에 입각해서 사용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가능성을 열어두며 러시아가 최악의 코너로 몰릴 경우 핵 옵션도 등장한다는 뜻을 열어둔 것입니다. 미 국방부도 이에 대해 계속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라
북한에까지 군사 지원을 요청하는 모습이 경계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러시아는 갈수록 어려운 전쟁을 진행하며 드디어 김정은 위원장까지 그 이름을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러시아가 무슨 선택을 내릴지 모르므로 끝까지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리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